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루쌤입니다.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시작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죠.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6단원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외워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두 번째는 이 에너지는 일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가뿐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역학적 에너지 종류 두 가지 있었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있었는데요.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라는 거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입니다. 하프5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스노우보드 경기죠. 자, 이 경기에서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클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하프5, 여러분들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알고 있을 텐데요.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우선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경기 방금 소개 들으셨죠? 파이프를 반으로 쪼갠 겁니다. 파이프는 관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 관을 잘라가지고요. 잘라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기가 됩니다. 옆에 단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탈길을 내려오는 경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려오는 동안 멋진 제스처를 취할지 이런 경기가 되겠죠. 자, 이 경기에서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클까요? 자, 이거 우리가 이런 경기를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탄 적은 있을 겁니다. 바이킹 있잖아요, 그죠? 바이킹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다시 올라갈 때, 자, 바이킹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 질문입니다.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클까요? 경험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봅시다.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클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요, 공식이 있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죠. 자,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질량이 2배 됐다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는 거였고요. 속력이 2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2의 제곱해서
4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경우 어느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답은 제일 아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하나가 된 리듬 체조 선수의 환상적인 연기. 리듬 체조 선수가 위로 힘껏 던져 올린 공은 높은 곳에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도 가진다. 이때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두 에너지가 변한다는데 어떻게 변할까? 이처럼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두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자, 해보기를 통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림 가는 공을 위로 던져 올렸을 때 공의 움직임, 그림 나는 손으로 잡고 있던 공을 자연악화 시켰을 때 공의 움직임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공의 움직임을 나타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 가에서 위로 던져 올린 공은요, 손에 의해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지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손을 떠나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속력은 느려지게 되고요. 마침내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물체의 움직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나 그림에서는요, 꼭대기에 있는 공을 가만히 놓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게 되죠. 이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가 그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에서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고요. 나에서는 힘을 주지 않아도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그림을 통해 그려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게 가 그림이 되겠죠. 처음에 위치에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자, 위로 올라갈 때 처음에는 간격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점점 속력이 느려지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나 그림에서 보면은요, 나 그림에서는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가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력으로 나타낸다면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속력이 감소한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멀어지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에너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운동 에너지. 자, 우리 다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에너지 E라고 쓰죠. 특히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에서 K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 제곱. M이 뭐였어요? 질량. V는 속력이 됐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된다고요.
근데 가에선 지금 속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운동에너지도 감소하겠죠. 운동에너지 감소하게 됩니다. 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운동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증가한다 라고 우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질문이 있네요.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린 방금 전에는 그냥 밑에서 위로 던져 올려서 최고점에 도달한 것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평면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평면에서 비스듬하게 공을 던져 올렸다고 합시다. 네, 던져 올려요. 던져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빨리 움직인다고 했었죠. 빨리 움직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져요.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따진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자, 올라가는 동안 1. 올라가는 동안,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겠죠.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할 겁니다. 자, 반대편입니다. 원래 이렇게 딱 대칭이 되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써보죠. 내려가는 동안 얘기해보죠. 자, 내려가니까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아래로 낮아지게 되겠죠? 자, 낮아지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진다고 했죠?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고요. 자, 내려갈 때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자, 우선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자유하게 프리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즉 외부에서 힘 주지 않고요,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 작용하는 겁니다. 온리 중력이요. 밑으로 던지면 안 돼요. 중력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자 되어 있죠. 자, 우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위치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뒤에서도 다루긴 할 텐데요.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지표면에서 이 물체는 지금 h의 높이만큼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현재 가만히 위치한 상태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제가 100줄이라고 할게요. 자, 이 물체 지금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산할 수 있긴 합니다. 질량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유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자, 얘가 딱 중간 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왔어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2분의 h만큼 되는 지점에 왔다고 합시다. 이때 위치 에너지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였죠? 위치 에너지는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mgh 혹은 9.8 mh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m은 질량이죠. h는 높이입니다. 질량이 변할 리는 없죠. 높이가 반이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절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50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1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반이 됐을 때에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됐어요? 50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좀 줄어들게 된 거예요? 50만큼 줄어들게 된 거고요. 이 50이 어디로 갔냐면요.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50줄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이 공이 쭉 내려와서 자연낙하해서 바닥에 도착했어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위치 에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0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처음 값이 얼마였어요? 네, 100줄이었죠. 100줄이었으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었지만 바닥에서는 이 위치 에너지가 없는 대신 뭐로 전부 다 바뀐다고요? 예,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마찰이 없을 때 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조금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높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높이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세 번째는 위치 에너지, 맨 마지막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됐었죠. 자, 제가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죠. 자, 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 번째 거 위치 에너지랑 높이 관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높이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 위치 에너지와 높이는 서로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운데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만은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언제 최대일까요? 네. 이 공이 처음 출발하는 지점을 떠날 때 이때가 최대가 되고 있고요.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보도록 하죠. 이 역학적 에너지 맨 끝에 있는 건데요. 675줄로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멈춰봤습니다. 높이가 11.2m 됐을 때 운동 에너지는 14.7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660.3이 되고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네, 합치면 675가 되죠. 자, 내려오는 공입니다. 내려오는 공, 이때 높이가 6.6m 되고 있는데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286줄이 되고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389줄이 됩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네, 변함없이 675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과정 중에서도 두 개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것을 볼 수가 또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 봅니다. 처음 출발할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고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점에 도달해서 내려올 때 보면은요.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 값이 아래로 내려올 때 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다시 최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환,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롤러코스터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환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A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B점을 지날 때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빨라지겠죠. 속력이 빨라지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C 지점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C 지점은 지금 바닥이죠.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그리고 위치 에너지 0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D 지점입니다. D 지점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D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점을 물어보면은 A로 답을 해야 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을 물어보게 되면은 B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높이가 같은 B와 D 지점 있죠? B와 D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같고 운동 에너지도 같습니다. 왜냐면요,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요. 자, 우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볼까요? A에서 B 구간 보시면은요, 지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B에서 C 지점 갔을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됐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됐네요. 자, C에서 D로 갈 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C에서 D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죠. 여기서 유의할 건 B와 D가 운동 에너지도 같고 위치 에너지도 같은 지점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요. 그런데 B와 D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같죠.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B에서는 더 빠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같고 같은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도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번엔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는 여러분들 바이킹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르기구 중에 A점을 출발해서 O점을 지나서 B로 가게 됩니다. 이때 A에서 출발한 이 추는 쭉 내려갔다가 B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한 게 같은 높이인 B까지밖에 안 갑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 값은 똑같으니까요. 자, 한번 관찰해 보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동하게 됩니다. 자, 구간별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A 지점은 지금 높이가 5m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위치 에너지는 제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 바닥인 상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죠.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왕복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위로 던진 공의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자, 보면은 올라갈 때에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올라갈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자, 최고점에 도달한 이 공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내려갈 때에는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죠.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 놀이터의 그네가 위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네는 바이킹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앞에서는 진자의 운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네가 위로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스키 점프에서 선수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키 점프는 제일 높은 곳에서 점프대를 통해서 점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착륙 지점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 지점이 제일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크겠죠. 그리고 바닥에 도착했을 때, 최종점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출발하는 지점인 가장 높은 곳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출발점, 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도착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 문제를 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계산식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보면서 하나씩 힌트를 찾아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